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한반도의 백제가 산서성의 북위와 전쟁을 치루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연 그 전쟁은 있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서로 싸웠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백제와 북위의 충돌은 서기 484년과 488년 그리고 490년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들이 충돌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백제가 웅진으로 옮겨간 시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기 474년 백제는 고구려에게 패망한 후 문주가 신라의 지원을 받아 웅진을 빌려 백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서기 476년에는 한산을 확보하였다는 흔적이 나타나니 이즈음 백제는 한산 일대까지 영토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2년 서기 476년 봄 2월 대두산성을 수리하여 한수 북쪽의 민가를 옮겼다. 삼국사기 문주왕편의 내용입니다. 서기 476년 7월 문주가 해구를 병관좌평으로 삼고 대두산성을 수리하여 한북의 민가들을 옮겼다. 박창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위와의 첫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는 동성왕 모대가 한산 일대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83년 2월 모대가 한산에 이르러 열흘 동안 군과 민을 위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7명의 장사들이 자원하여 가서 죽이고자 하였다. 성상께서 말하기를 성인의 일처리는 반드시 명명백백하여야 하는데 어찌 암살을 행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위와 첫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 첫 전쟁에서 백제가 대패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영명 2년 서기 484년 오랑캐 북위가 백제왕 모도를 정벌하여 대파하였다. 건강실록 권 16의 내용입니다. 백제와 북위의 2차 전쟁은 서기 488년에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백제의 승리로 끝나며 자치통감과 박창화 필사본 모두에 기록되어 그 신빙성이 높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88년 북위가 군대를 보내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백제에게 패하였다. 자치통감 권 136의 내용입니다. 서기 488년 2월 모대는 북위와 관계를 단절한 후에 북위의 악행을 남제에게 알렸기 때문에 등주를 지키는 장수 이연이 섬 가운데에 병사들을 잠복시켰다가 모대가 사냥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사로잡고자 하였으나 모대가 이를 탐지하고 병사들을 보내 전투를 벌이니 이연이 패배하여 퇴각하였고 모대는 점점 북쪽으로 나아갔다. 박창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백제와 북위의 2차 전쟁은 등주 인근에서 사냥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동성왕 모대를 북위가 급습하여 사로잡고자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아차린 동성왕 모대가
북이를 역습하여 승리한 전쟁으로 이 전쟁의 승리로 백제는 요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패전한 북위의 장수는 등주를 지키는 이연이었기에 전쟁의 장소가 등주 인근일 가능성이 짙은데 여기서 언급된 등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동성 봉래시 등주가 아니라 호타하에 인접한 등주입니다. 이 등주에 관해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계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등주 문등군은 지금 봉래현을 다스린다. 우공의 청주지역이며 옛 내자국으로 춘추 시절에 제후가 내를 멸망시켰다. 한나라 시절에 이르러 동래군이 되었다. 태평환욱이 사고전서본 권 20의 내용입니다. 등주의 자리가 우공의 청주지역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주는 우공을 참조하면 해대의 땅으로 순이 설치한 12목 중 하나이다. 순은 해, 즉 호타하의 건너편에 있는 청주를 다시 나누어 영주로 만들었으니 요동은 본래 청주이다. 진서 권 15의 내용입니다. 순 임금이 청주를 나누어 영주를 만들고 모두 목을 두었다. 정현이 언급하기를 순은 해, 즉 호타하의 건너편 청주를 나누어 영주로 만들었으니 그 요동 땅의 안동부는 당연히 우공 청주의 영역이다. 통전 권 180의 내용입니다. 우공이 나눈 청주는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일대입니다. 그 석가장시를 흐르는 호타하 건너편이 청주에서 나뉘어 영주가 됩니다. 그리고 요동이 생겨난 후 영주의 자리는 주로 요서 지역에 해당합니다. 영주의 자리에 대한 근거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대조영의 나라 발해가 시작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말에 공손도가 요동을 훔쳐 근거지로 삼고 자신을 청주자사라고 하였다. 상서고문소정 권 2의 내용입니다. 공손도가 요동을 근거지로 삼고 자신을 청주자사라고 한 것은 요동이 과거 청주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산동성 일대를 청주로 판단하면 청주자사 공손도의 호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동을 요서군과 중요군으로 나누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 해, 즉 호타하의 건너편에 있는 동래의 현들을 거두고 영주자사를 두었다. 스스로 요동후 평주목이라고 하였다. 자치통감 권 59의 내용입니다. 공손도가 요동 태수가 된 후에 해, 즉 호타하의 건너편에 있는 동래의 현들을 장악하여 그곳에 영주자사를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영주는 요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윤영성 조양을 중심으로 영주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발해를 건너 동래의 현들을 장악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하다면 산동성 동래 일대에 다시 영주자사가 설치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치통감의 이 기록은 호타하 건너편의 동래,
즉 요서에 있는 동네의 현들을 장악하고 영주 자사를 두어 다스리게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상식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태평 환우기에서는 등주가 곧 동래군이라고 하였으며 또 복내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록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등주 문등군은 지금 복내현을 다스린다. 우공의 청주지역이며 옛 내자국으로 춘추 시절에 제후가 내를 멸망시켰다. 한나라 시절에 이르러 동래군이 되었다. 태평환욱이 사고전서본 권 20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등주 역시 호타하 인근, 즉 호타하의 북쪽과 자하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백제와 북이가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위 백제의 요서경략설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점거하자 백제는 요서를 점거하였다. 송서 권 97의 내용입니다. 진나라 시절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였고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 2군을 점거하였다. 지금의 유성과 북평 사이이다. 통전 권 185의 내용입니다. 통전에서는 백제가 점거한 요서군과 진평군이 유성과 북평 사이에 있다고 하였는데 유성은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 일대이고 북평은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평산현 일대로 모두 요수의 서쪽, 즉 요서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위치에 대한 근거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백제가 조상의 땅인 대방 일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하하는 북위와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서 일대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반도 남부의 백제가 뜬금없이 요녕성 요하의 서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서경략설은 백제가 북위와 전쟁한 기록과 함께 설명되는 것입니다. 백제가 요서까지 진출하는 계기는 고구려에게 일시적으로 패망하였다가 신라의 지원을 받아 웅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성을 거쳐 대방을 향하는 과정에서 과거 졸본의 땅인 대방을 넘어 요서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7년 서기 570년 고제 후주가 왕을 사지절 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삼았다. 18년 서기 571년 고제 후주가 다시 왕을 사지절 도독 동청주 제군사 동청주 자사로 삼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위덕왕편의 내용입니다. 백제왕을 대방군공과 동청주 자사로 삼았다는 이 기록들은 백제가 대방과 동청주를 장악하였다는 뜻입니다. 대방은 과거 졸본국의 영역에 포함되는 자리이며 동청주는 요서의 끝자락을 가리킵니다. 백제는 웅진을 거점으로 국력을 회복한 후에 신라의 도움을 받아 그 국력을 확장시켜 한성을 수복한 후 다시 과거 졸본의 땅이자 자신들의 첫 터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하하는
북위와 충돌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와 북위의 마지막 전투 기록은 서기 490년에 있었으며 백제의 대승으로 마무리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에 서기 490년 오랑캐 북위가 다시 기병 수십만 기를 동원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그 국경을 침입하자 모대가 사법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등을 보내 무리를 이끌고 오랑캐 군대를 습격하여 대파하였다. 남제서 권 58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북위가 기병 수십만 기를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해군이 아니라 기병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북위가 바다를 건너 백제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백제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백제의 분국을 이야기하지만 바다 건너 분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서기 490년에 백제가 북위에게 대승을 거둔 상황이 남제서에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경원년 서기 490년에 험륜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오자 신이 보낸 사법명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역공하여 밤에 번개처럼 공격하니 흉리가 당황하여 마치 파도가 흩어지듯이 무너졌으며 달아나는 적들을 쫓아 베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남제서 권 58의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와 북위의 전쟁은 실제 있었던 전쟁이며 백제가 옛 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요서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